안녕하세요. 깔루아 조지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방 육아 하고 계시나요? 자,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엄마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줄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 그 안에 아빠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서,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했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식에 대한 욕심. 그리고 애착.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이런 거는 엄마가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유아 때 엄마표를 많이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사교육도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엄마표를 계속 했던 이유는 내 아이는 엄마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이 피곤한 것을 제가 무엇으로 풀었냐면요. 블로그에다 풀었어요. 제가 2012년도부터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올렸냐면요. 시작은 되게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뭐냐면 저의 친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이를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요, 같은 질문을 나한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애를 키워봤으니까. 근데 얘한테도 얘기하고 쟤한테도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에 이제 아는 사람들도 생겼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들이 보게 하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게 바로 제 글이었거든요. 내가 아이하고 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아이와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됐을 때 그때 알게 됐어요. 몸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한창 일을 조금 많이 할 때였어요. 5학년 이상 친구들 독서 지도도 열심히 할 때였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열심히 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랐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구나. 그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을 쓴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선뜻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우리 집 살림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맡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거의 칼퇴하는 아저씨거든요. 우리 두식이라고 하죠. 아침에서 집을 밥 먹고 저녁에도 집을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밥을 차려야 되죠. 제가 또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요리 블로그를 했었어야 됐어요. 원래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니까 요리도 하게 되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이가 커가면서, 내가 정말 체력이 많이 딸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언제? 제가 독감 걸렸을 때. 내가 독감 걸리니까요, 정말 집안일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옛날에 내가 퇴사했을 때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잖아. 그쵸?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하루 정도 쉬어도, 물론 집은 엉망진창이 되긴 하지만, 사실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 아이의 밥을 차려줬고, 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빨래를 널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다 엄마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워킹맘이든 전업주부든. 왜냐면요. 엄마도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저는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가전제품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식기세척기도 구매했었고 건조기도 구매했었고요. 오븐도 샀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뭐 에어프라이어를 사니까 또 음식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점차 가전제품이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비용은 조금 들었지만 제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남편을 가사 육아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둘째를 낳고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요. 저희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식기세척기가 많이 하긴 하지만 너무 큰 설거지가 많다던가 할 때에는 남편의 도움을 요청하죠. 처음에는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내가 뭐 빨래를 개거나 아니면 첫째 아이 숙제를 봐주는 동안에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뭔가 이상했죠. 근데 지금은요,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본인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이제는 되게 익숙한 일이 된 거예요. 설거지 당신도 해야지.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래서 가사일 분담에도 남편들이 조금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필요시에는 가사 도우미 분을 쓰는 것도 저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사 도우미 분이 자주는 못 오시지만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 오세요. 와서 뭘 해주시냐면은 좀 굵직한 청소들, 뭐 베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관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 중에서도 좀 묵은 때를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오시면 큰일 나요. 누가 힘들죠?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싫어해요. 네, 뭐냐면 화장실 청소를 이모님이 해주니까 본인이 크게 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엄마의 에너지를 아껴서 엄마 스스로의 그런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에 조금 쏟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물론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요, 꿈이 뭐였었냐면 현모양처였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받아서 그걸로 열심히 살림을 하고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게 사실 제 꿈이었는데 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들의 여유 시간도 좀 생기거든요. 저는 아직 둘째가 많이 어려서 여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들의 친구분들 엄마를 만나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3학년 이상이 되고 6학년 이상이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늦게 오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학원 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남는 시간이 꽤 많다. 뭘 해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가끔 네일 아트도 받으러 가고,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요, 자기 관리죠. 물론 관리 필요합니다. 여성의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자기 개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가장 강력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요. 집안일을 할 에너지를 조금 모아놨다가 그거를 내가 독서를 하는데 조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어머니들의 대인 관계들은요, 아이 친구의 그 어머니들 관계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발이 넓지 않다는 얘기죠. 조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면 약간 생각이 더 깨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또는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 생각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현자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에너지를 정말 아끼세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일주일에 하루는요. 나만의 독서 시간, 즉 자기 개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꼭 독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강의나 강연을 들어가도 좋고요. 좋아하는 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나던 내가 누군가를 만나던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던 공부를 하던 자기 개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회의가 드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경우 되게 상처도 많이 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요. 본인의 내면이 되게 단단하신 분들은요. 아이들의 사춘기도 서로 잘 겪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자녀를 위해 쏟는다던가 집안 가사일에 쏟는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 개발의 그런 날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뭔가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또는 그 시간을 앞으로의 계획을 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정말 딱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밖에 되진 않지만 그 한두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던지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던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보통 저는 그곳이 주방이 되거나 또는 제 사무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자꾸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누구냐 너? 너무 집안일에 힘 빼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을 꼭 만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요, 나와 또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에 제가 했던 자기 개발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성찰,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